안녕하세요, 민티저입니다. 오늘은 컴퓨터 조립할 때 초보자가 잘 모르는 부분들에 대해서 꿀팁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아마 조립을 좀 많이 해보신 분들도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거는 되게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긴 한데요. CPU 쿨러를 장착을 할 때 히트싱크 아래에 붙어있는 비닐 스티커를 제거해야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저도 가끔씩 실수를 하는 부분인데요. 일단 보통 쿨러를 사면은 이렇게 밑에 히트싱크 부분에 비닐 스티커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안 뗀 상태에서 바로 이제 쿨러를 장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큰일 나는 거죠. 뭐 큰일이라기보다는 그 CPU 온도가 잘 안 내려가고 뭐 100도를 바로 찍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쿨러에도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갖다가 반드시 떼고 사용하세요 이렇게 멘트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스티커를 갖다가 반드시 이렇게 떼고 나서 장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는 많이 알고 계시기도 하지만 저도 가끔씩은 실수할 때가 있는 내용이라서 한번 넣어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공랭 쿨러를 장착을 할 때 쿨링팬 방향을 반대로 끼운다는 거예요. 이게 의외로 거꾸로 끼우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요. 제가 예전에 실제로 아는 분 컴퓨터가 자꾸 꺼진다 그래가지고 고쳐준 적이 있었는데요. 열어보니까 쿨링팬 방향을 갖다가 반대로 해놨었어요. 그래서 메인보드가 이렇게 있으면 정상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쿨링팬을 장착을 해가지고 바람 방향을 갖다가 이 바깥으로 보내는 이 방향으로 장착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을 보면은 쿨링팬을 갖다가 이렇게 반대로 거꾸로 장착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바람 방향이 이쪽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장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컴퓨터 안에서 쌓인 열이 바깥으로 이제 배출이 안 되고 계속 안에서만 돌게 돼요. 그러니까 쿨링팬을 달아놨어도 이 효과가 되게 적어지는 거예요. 뭐 안 단 것보다는 그래도 좀 낫겠지만 그래도 좀 효과가 되게 적죠. 그래서 보시면은 쿨링팬에 이 바람 방향을 갖다가 표시를 해놔요. 이렇게 여기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이 바람이 이쪽으로 나갑니다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놓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시를 갖다가 잘 보시고 나서 장착을 해주셔야 돼요. 반대편에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바람을 갖다가 바깥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장착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 위에 있는 방향은 뭐냐라고 하면은 이 쿨링팬의 팬이 돌아가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어떤 팬은 이 팬 돌아가는 방향이랑 이제 바람 나오는 방향이랑 같이 한꺼번에 표기를 해놓는 팬도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따로따로 해놨네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컴퓨터의 메인보드가 장착이 되면은 이 바람이 나가는 방향이 이쪽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나가야 된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팬 커넥터 장착인데요. CPU 팬 커넥터는 보통 4핀 커넥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메인보드 위쪽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팬 커넥터 모양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구멍이 4개가 달려있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근데 이제 고급형 메인보드 보시면은 이 CPU 장착하는 쪽에 위쪽에 보통은 이제 커넥터가 달려있는데 여기에만 봐도 지금 커넥터 똑같은 모양이 3개가 달려있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서 뭘 꼽아야 되냐라고 하면은 이 중에서 이 가운데에 회색으로 되어 있는 이 CPU 팬 커넥터에다가 꽂아줘야 돼요. 참고로 이 CPU OPT라고 하는 부분은요, 뭘 장착을 하는 거냐면은 그 CPU 수냉 쿨러 있잖아요. 수냉 쿨러에 펌프단이 있어요. 그 펌프에서 빠져나오는 그 전원선도 이렇게 4핀으로 연결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냉 쿨러 장착할 때 필요한 단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시스템 팬은 말 그대로 이제 CPU 쿨러 말고 다른 이제 팬 같은 거를 컴퓨터에다가 추가적으로 달 때 필요한 그런 단자고요. 그런데 이 4핀 3개 말고 이 오른쪽에 다른 모양으로 생긴 4핀이 또 하나 있죠. 이거는 뭐냐면은 RGB를 갖다가 조절하는 그 커넥터를 의미를 하는데요. 이거는 12V RGB라고 해가지고 단일 색상의 RGB를 갖다가 이제 변경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커넥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 그 어드레서블 RGB랑은 커넥터가 달라요. 이 오른쪽에 살짝 보시면은 어드레서블 RGB는 이렇게 커넥터 핀 개수가 3개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5V짜리 어드레서블 RGB 커넥터고 이제 여기 있는 거, 요거 하나랑 여기 있는 것까지 해가지고 요거 2개는 12V짜리예요. 어쨌든 RGB 커넥터들은 팬 전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라서 여기다가 꽂으시면 안 되고 반드시 이쪽에 있는 CPU 팬 요 커넥터에다가 꽂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장착을 할 때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4핀을 갖다가 맞는 방향으로 이렇게 꽂아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메모리 장착 슬롯에 대한 건데요. 일반적으로는 메모리를 두 개를 꽂아가지고 듀얼 채널을 구성하는 게 보통이니까 이제 슬롯이 두 개 있는 메인보드는 그대로 두 개 다 꽂으시면 되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슬롯이 이렇게 4개가 있는 메인보드는 메모리를 2번이랑 4번 슬롯에다가 꽂아줘야지 정상적으로 듀얼 채널로 작동을 해요. 그래서 이쪽이랑 이쪽에다가 꽂아주셔야 되는 거죠. 근데 간혹 가다가 보시면은 이거를 갖다가 1번, 3번에다가 꽂아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꽂는 경우가 있는데요. 뭔가 CPU랑 좀 가까운 데에다가 꽂아줘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러면 안 되고 무조건 이렇게 2번하고 4번에다가 두 개를 꽂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메모리 장착을 할 때 좀 적당히만 눌러가지고 뭐 살짝 한 이 정도만 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도 들으셨겠지만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약간 뭔가 장착이 되다 만 듯한 그런 느낌으로 덜 들어간 게 보이거든요. 이게 이제 메모리 장착 걸쇠 쪽인데, 이렇게 되면 절대로 안 되고요. 이렇게 꾹 눌러가지고 완전히 딸깍 소리가 나도록 장착을 해야 돼요. 이렇게 딸깍 소리가 나가지고 딱 들어오게끔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5번째는요, 이제 메인보드를 갖다가 케이스에 장착을 할 때 스탠드 오프라는 거를 다 끼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메인보드의 스탠드 오프라는 거는요,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게 잘 안 보이실 테니까,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거를 갖다가 메인보드랑 케이스 사이에 요거를 끼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미 요거는 끼워져 있는 스탠드 오프인 건데요. 만약에 자기 메인보드의 위치가 여기다가 넣어야 된다 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돌려가지고 장착을 미리 한 다음에 이 위에다가 메인보드를 얹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은 이 오픈형 케이스 제가 갖고 온 거에는 전부 다 미리 장착을 해놨어요. 이게 보통 이제 나오는 케이스들은 기본적으로 스탠드오프가 몇 개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이제 올려도 뭐 아주 큰 문제까지 생기지는 않는데요. 만약에 이 스탠드오프가 아예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메인보드를 갖다가 케이스에다 장착을 하면은 이게 회로가 케이스랑 접촉이 돼가지고 합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케이스에 맞는 위치에다가 요 스탠드오프를 갖다가 설치를 한 다음에 메인보드를 올려야 돼요. 그리고 6번째는 메인보드에 CPU 보조전원 장착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파워 서플라이마다 그리고 또 메인보드마다 CPU 보조전원 8핀 커넥터가 1개인 것도 있고 2개인 것도 있고 막 제각각 달라요. 근데 일반적으로 최근에 나오는 메인보드 기준으로 했을 때 필수로 꽂아줘야 되는 거는 8핀 1개예요. 예전 보드는 뭐 4핀 1개만 달린 것도 있었는데 최근은 대부분 8핀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메인보드 방향을 좀 돌려놨는데요. 이 위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보조전원으로 들어가는 8핀 2개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만약에 파워 서플라이가 8핀 2개가 다 있다라고 하면 2개 다 꽂아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파워 서플라이가 요거 8핀이 1개밖에 없다 라고 하면은 1개만 꽂아주셔도 돼요. 참고로 파워 서플라이에 있는 요 8핀 커넥터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이거는 제가 갖고 있는 거는 CPU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긴 하지만 이게 CPU라고 안 적혀 있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근데 보시면은 중간에 뭔가 갈라지는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4핀 2개가 결합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다 라고 하면은 요거는 CPU에 들어가는 보조 전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걸쇠 부분에 맞춰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내 메인보드에는 8핀이 2개가 들어있는데 파워 서플라이는 그 8핀 보조전이 하나밖에 없다 라고 하시면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만 꽂으시면 되는데, 뭐 이러면은 고장 나거나 아니면은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고요. 이렇게 하나만 장착을 해줘도 사용에는 진짜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오버클럭을 갖다가 조금 세게 한다 라고 하면은 8핀 2개 연결해 주는 게 좋긴 해요. 그런데 사실 이 8핀 1개로만으로도 300W 이상으로 전력 공급이 되기 때문에 정말 진짜 웬만큼 전기를 많이 먹는 CPU가 아니면은 제 생각에는 오버클럭을 할 때도 8핀 요거 1개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7번째는 그래픽카드 장착할 때 좀 딱 소리가 날 때까지 끼워줘야 된다는 건데요. 요거는 메인보드를 갖다가 좀 여기에다가 올려놓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시를 들려고 요 그래픽카드를 좀 작은 걸 갖고 왔어요. 그래서 요게 보니까 RX 560이네요. RX 560으로 갖고 왔는데, 이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메인보드에 그래픽카드 꽂으라고 PCI 익스프레스 슬롯이 있죠. 근데 이 끝에 이제 그래픽카드 걸리라고 걸쇠 같은 게 붙어 있어요. 근데 그래픽카드를 갖다가 장착을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딱 누르잖아요. 그런데 대충 이렇게 들어간 상태만 돼도 이제 괜찮게 잘 들어갔나? 장착이 끝났나? 싶은 생각 때문에 끝까지 안 보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실제로는 보시면은 제대로 끝까지 안 들어가가지고 딸깍 소리가 안 난 상태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 그래픽카드 접촉 불량이 있어가지고 뭐 화면이 잘 안 나온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끝까지 이렇게
네, 이렇게 딸깍한 소리가 날 때까지 눌러줘야 돼요. 이게 의외로 좀 이렇게 끝까지 안 끼운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리고 여덟 번째는요, 그래픽카드에 들어가는 보조전원 장착하는 건데요. 이게 초보자분들은 의외로 그래픽카드를 갖다가 이렇게 메인보드 위에다가 장착만 하면 끝나는 줄 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보조전원이 3개가 달려 있어요. 참고로 제가 지금 갖고 온 거는 이제 RX 9070 XT인데요. 9070 XT 같은 경우에는 보조전원 8핀 전원이 이렇게 3개가 붙어있는 제품들이 많아요. 근데 아까 전에 CPU 쪽은 제가 8핀을 갖다가 1개만 장착을 해도 작동에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요, 그래픽카드는 그거랑 완전 달라요. 그래서 무조건 보조전원 단자 있는 거를 다 연결을 해줘야 돼요. 만약에 8핀이 3개 있다 그러면은 3개 다 연결을 해줘야 되고, 4개가 있다 라고 하면은 4개도 다 연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쓸 그래픽카드에 이 보조전원 단자가 몇 개가 있는지를 미리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 맞춰가지고 파워 서플라이도 맞는 걸로 사야 돼요. 자, 그리고 9번째는요, 남는 파워 서플라이 케이블에 대한 건데요. 파워 서플라이에 보시면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케이블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조립을 다 끝났는데도 남는 케이블이 이렇게 많이 생겨요. 그러면은 이제 초보자분들은 이것들도 다른 어디다가 좀 따로 막 꽂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이 중에서 남는 케이블들은요, 그냥 정리를 깔끔하게 뭐 케이블 타이로 묶든지 해가지고 이제 케이스 안쪽에 빈 공간이 많아요. 그쪽에다가 이제 정리를 좀 어느 정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요, 요거는 처음에 말씀드렸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컴퓨터 조립을 하시기 전에 정전기 방전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물로 손 한번 깨끗이 씻고 오셔도 되고요. 그리고 케이스 철판에다가 손을 한번 대가지고 방전을 시켜주셔도 돼요. 사실 이거를 갖다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생각이 나중에 나가지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초보자분들이 처음에 컴퓨터를 조립을 하실 때 어려워하거나 지나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거 말고도 이제 케이스 뒷면에다가 메인보드 IO 실드 장착 방향을 갖다가 제대로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파워 서플라이 스위치 켜는 거를 갖다가 깜빡 할 수도 있다든지 이런 거 몇 개 더 있지만, 오늘은 딱 10개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그냥 친구 찬스 쓰시는 것도 좋아요.